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맡은 파트스터디 강사 팀주라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수업 내용은요, 포토샵 활용편입니다. 포토샵이라는 PC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타투 작업에도 적용을 해나가는데요. 도안의 편집이나 수정 혹은 드로잉까지, 그리고 제일 많이들 하는 타투인 레터링까지 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보실 게 포토샵 활용편 레터링입니다. 레터링이라는 작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작업하는지, 이 포토샵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포토샵에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영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시청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포토샵이라는 게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의 전문적인 기능이 100%라고 봤을 때 우리가 활용하는 기능은 사실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간단한 기능만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타투 작업에 도움이 되줄 수 있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크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잘 숙지함으로써 고객 앞에서나 또는 여러분들 작업하는 그런 부분에서나 전문성을 갖추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대체해서 제 음성과 그 다음에 화면을 잘 보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따라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까먹으실 수 있으니 꼭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컴퓨터 앞이시라면 포토샵을 실행해 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보시죠. 먼저 포토샵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는 가정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포토샵 아이콘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로딩 창과 포토샵의 버전 및 한글, 영문 환경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되도록 버전은 최신 버전, 언어 환경은 한글을 추천합니다. 사용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이죠.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요, 포토샵에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먼저 해야 할 순서는 어떤 작업을 하든 캔버스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파일을 보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라는 창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이때 팁이 좀 있다면요, 포토샵 같은 경우 좀 더 수월한 작업을 위해서는 단축키 활용이 좀 필수이기도 한데, 새로 만들기의 단축키는 컨트롤 버튼 플러스 알파벳의 N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하면 좀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메뉴들이 있죠. 이름, 문서, 유형, 크기 등이 있는데, 이름부터 정하시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문서 유형도 보시면 국제용지 등등이 있는데, 여러 유형이 있는데 국제용지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출력할 것을 A4용지로 하는데 A4용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인데요. 폭, 높이, 해상도, 색상 모드. 자, 여기서 색상 모드를 보시게 되면 RGB 색상으로 보통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RGB 색상 위에 보시면 회색 음영 있죠. 회색 음영으로 설정을 한 후 캔버스를 만들고 편집을 하시게 되면, 작업을 하시게 되면 컬러 같은 경우도 컬러의 이미지도 회색으로 바뀌게 나오므로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내용은 흰색으로 총 지정을 했다면 확인을 눌러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캔버스가 나오고요. 먼저 보셔야 될 게, 좌측을 보시게 되면 여러 도움 패널들이 있습니다.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오늘 타투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의 사용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는 쭉 살펴볼게요. 이동 도구, 이미지를 선택해서 레이어를 이동시키는 도구입니다. 다음은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입니다. 도형으로 일부분을 지정을 해서 잘라내기 및 확대를 해줄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올가미 도구입니다. 사각형
도형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좀 자유롭게, 마우스로 자유롭게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일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렇게죠. 다음은 빠른 선택 도구입니다. 조금은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는 도구인데요. 가장자리를 찾은 후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여 선택하면 빠르게 내가 지정해야 될 부분들이 선택이 됩니다. 다음은 자르기 도구입니다. 잘라내기죠. 이미지의 일부분을 이제 재단 또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이드 도구입니다. 이미지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추출하여서 써줄 수가 있는 그런 도구이고요. 원하는 색상을 추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도 있습니다. 보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잡티 제거라든가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브러쉬 도구입니다. 드로잉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다음은 복제 도장 도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이 복제 도장 도구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부분을 덮어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미지의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거나 덮을 때 쓰는 도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입니다. 이미지의 일부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도구인데 보정할 때 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우개 도구, 지울 수 있는 도구이죠. 다음은 페인트통 도구입니다. 아까 사각형 선택 도구랑 올가미 도구, 빠른 선택 도구들이 있었잖아요. 이미지의 일부분을 채울 때 이 사각형 선택 도구, 올가미 도구 등을 통해서 지정을 한 후에 페인트통 도구로 원하는 색상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음은 흐림 효과 도구. 이미지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보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페인트통 도구 있었잖아요. 여기서 다른 도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도구의 추가 기능을 좀 사용하고 싶다면 도구를 꼭 클릭하시면 있잖아요. 이렇게 추가적인 것들이 나오는데요. 페인트통 도구의 추가 기능으로는 그레이디언트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을 줄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다른 도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자, 그레이디언트 도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그런 도구입니다. 다음은 닫지 도구도 한번 볼게요. 원하는 곳을 밝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하는 곳을 어둡게 해줄 수도 있는데 닫지 도구를 꾹 클릭하시면 이렇게 번 도구가 나오죠. 번 도구가 이제 원하는 곳을 어둡게 해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리고 레터링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를 쓸 때 사용하는 도구이죠. 수평 문자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 도구, 기준점 및 핸들을 사용하여 패스 또는 모양 만들기 및 번영하는,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을 선이라던가 펜 도구를 사용해서 지정하는 부분을 조금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이고요. 패스 선택 도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의 일부분을 선택해서 뭔가 도형적인 부분이라던가 이 패스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선 도구, 회전 보기 도구, 또 그리고 꼭 클릭해 보시면 손 도구가 있죠. 이미지를 이동할 때, 그러니까 다른 부분 위로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돋보기 도구, 말 그대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 도구인데 이걸 단축키로도 있어요. 컨트롤, 그리고 우측 키보드 우측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확대 축소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기능들이 또 있고, 다음은 아래 보시면 또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자, 이렇게 도움 패널들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타투 작업에 필요하고 사용하는 것들을 위주로 보여드릴 테니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셔서 그 외적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실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해볼 것은 타투 작업 중 하나인 이 레터링 작업 준비입니다. 첫 번째로 레터링 작업은 문구를 상의하고 선택해서 입력해야겠죠. 도구는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캔버스로 갖고 오셔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문구를 입력합니다. 타투 스터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투 스터디라는 문구로 입력을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아무래도 글씨는 또 오타라고 하죠. 스펠링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 문법을 잘 입력했는지 체크해 주시고 영문인 경우에는 대소문자까지 구분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쭉 알파벳을 확인하고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좀 더 상세한 문자 설정을 하고 싶다면 상단 우측에 여기 마우스 커서 보시면은 창이라는 메뉴가 있죠. 메뉴에서 이 창 메뉴에서 아래 쭉 보시게 되면 문자라고 있습니다. 이 문자 칸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세부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는 폰트라던가 그리고 여러 폰트들이 있죠. 그리고 행간이라던가 크기라던가 자간 등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 행간, 커닝, 그리고 자간, 그리고 또 아래에 글씨를 조금 편집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자, 자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띄어쓰기를 했는데 간격이 너무 크거나 너무 좁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크기가 간격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을 때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자간을 줄이게 되면 이 간격이 좁아지죠. 이렇게 좀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폰트를 한번 정해 볼게요. 아까 여기 문자 설정 칸에 폰트 설정이 있었죠. 지금 입력한 문구들을 드래그한 다음에 선택을 해줘야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포토샵 내에 있는 폰트들을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할 수 있게 드래그를 해주셔야 되고, 팁으로는 만약에 포토샵에 마음에 드는 폰트가 없다면 인터넷으로 가셔서 다폰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폰트라고 포털 사이트에 입력을 하셔가지고요. 이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폰트들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종류를 선택한 후에요, 이 종류에 대한 폰트들이 쭉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문구를 프리뷰어라는 입력칸에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보이시는 폰트들이 사용할 폰트로 변환이 되면서 미리 보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를 정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고, 이 폰트들도 굉장히 다양한 폰트들이 존재해서 여러분들이 영문인 경우에 대문자, 소문자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로도 먼저 검색을 해보고 입력을 해보고, 그리고 소문자로도 입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했을 때 나오는 스타일과 대소문자를 구분한 혹은 소문자로 한 그런 스타일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폰트 같은 경우 고객과 잘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신중히 선택할 수 있게 여러 대안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폰트를 이렇게 정했다면요,
우측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다운로드를 해주신 다음 R집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 R집을 풀어줘야 됩니다. R집 풀기를, 압축 풀기를 해서 압축을 풀면은 글꼴 파일에 글꼴 파일 형식의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요. 설치를 누르시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포토샵이 실행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면 포토샵이 이 폰트를 읽지를 못해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 포토샵을 재실행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다운로드한 폰트의 이름을 기억해 두셨다가 포토샵에서 이 폰트를 설정하는 칸에 검색을 통해서 선택을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폰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다운로드한 것을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럼 폰트 적용이 끝났죠. 폰트 적용이 끝났습니다. 이제 해볼 것은 사이즈 조절입니다. 우선 출력을 생각해서요. 이미지를 적당한 곳에 이동을 시킬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동 도구, 왼쪽 도움 패널 중에 이동 도구를 클릭한 후 저희가 입력한 문구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이 키보드 우측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을 사용해서 이 캔버스가 다 전체적으로 보이게끔 한 후에 크기 조절을 해야 합니다. 사이즈를 조절해야 되겠죠. 지금은 최소 크기부터 최대 크기로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크기 조절 단축키인 컨트롤 플러스 알파벳 T 버튼입니다. 사이즈 조절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T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입력한 문구가 클릭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사이즈 조절 칸이 생성이 되는데 대각선 지점을 드래그해서 최소 사이즈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A4 사이즈 규격의 캔버스 안에서 최소 사이즈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측 위에 확인 버튼을 눌러야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사이즈를 여러 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최소 사이즈만 만들었으니까 좀 더 큰 사이즈들을 이제 만들 때인데 이때 지금 입력한 이 문구를 여러 개로 하기 위해서는 복사가 필요하죠. 우측에 보시면은 레이어 창이 있는데 이 레이어 창에 입력한 문구의 레이어를 클릭한 후 우측을 누르시게 되면요. 상단에 레이어 복제가 있습니다. 레이어 복제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도구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복사 붙여넣기가 된 게 보이시죠?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요. 뭐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자, 우선은 이걸 지워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입력한 문구 레이어를 클릭 후 자, 키보드 버튼 중에 Alt 있죠?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해져요. 여러 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우측 클릭, 텍스트 이 입력한 문구의 우측 클릭, 레이어 복제 혹은 Alt 버튼을 눌러서 복사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똑같이 컨트롤 T 눌러서 대각선 지점. 보통은 1.5배씩 키우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최소 사이즈부터 최대 크기가 좀 너무나 많다면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고객이 이제 결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좀 티가 날 수 있도록 너무 조금 하는 것이 아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이 있는데요. 전사를 할 부분에 적용을 하시는 부분인 건데 말 그대로 지금 진하게 폰트가 입력이 돼 있잖아요. 이걸 출력을 해서 전사를 하려고 하면 내가 펜이라던가 볼펜으로 이 위를 그어야 되는데 이 선이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게 되면 불투명도라고 있어요. 사이즈 조절을 하기 전에 복사를 해서 이제 여러 사이즈로 조절을 하기 전에 불투명도를 좀 낮춰서 좀 연하게 만들어 주면은
이걸 출력하고 전사를 할 때 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또 한번 해주고 나서요. 처음부터 불투명도를 낮추고 그걸 복사한다면은 좀 더 쉬운 거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들을 활용해서 최소 사이즈를 기준으로 최대 사이즈까지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의 몸은 굴곡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터링을 사람 몸에 대보았을 때 굴곡으로 인해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변형 및 자기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 스타일에 따라 글씨를 휘어서, 지금 이 포토샵 편집을 할 때 이 글씨를 휘어줘 가지고 몸의 굴곡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사용할 레이어를 클릭 후에 아까 레이어 복제했던 것처럼 우측 클릭을 해요.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 후 우측 클릭을 하면 하단에 텍스트 뒤틀기라고 있어요. 자, 텍스트 뒤틀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스타일이 있죠? 여기에 좀 변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고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적용이 돼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다른 방법도 있어요. 같은 맥락이지만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좀 더 자유롭게 변형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사용할 레이어를 다시 우측 클릭해서 이번에는 텍스트 뒤틀기가 아닌 위에 보시면 문자 레스토어라고 있죠? 문자 레스토어를 클릭하고 나서요. 그리고 사이즈 조절 단축키였던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즈 조절 칸이 생기잖아요. 이때 위에 보시면 자유 변형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유 변형 모드 및 뒤틀기 모드 사이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사이즈 조절 칸이 조금 바뀌게 되죠. 이때 이 지점들을 가지고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변형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곡을 좀 시켜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몸의 굴곡에 맞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고, 또 그리고 위에 또 보시게 되면 뒤틀기가 있죠.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뒤틀기를 보시게 되면 또 스타일들, 아까 보았던 스타일들을 여기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지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 지점을 가지고 또 조금 더 자유롭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틀기까지, 그러니까 텍스트를 몸의 굴곡에 맞게 변형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고요.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지금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작업 부위 중에 하나인 쇄골 같은 가슴 부위를 할 때 이런 식의 변형을 통해서 많이 한다라고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출력을 하면 되겠죠. 먼저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데 되도록 포토샵에서 출력하는 것보다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좌측 파일 메뉴를 클릭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주신 다음에 이름 정하고 아래 보면 파일 형식 있죠. 파일 형식을 JPEG로 바꿔줍니다. JPEG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RC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RC로 불러온 다음에 출력, 프린트 선택한 후에 세로로 할지 가로로 할지, 세로 형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세로로 맞춰줘야 되겠죠, 용지를요. 그리고 두 번째 칸 보시면 여백 위치가 있는데 여백도 좀 생각을 해서 인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포토샵 활용편 레터링의 준비 과정부터 진행 방법까지 알아보셨는데요. 꼭 숙지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라 생소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포토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반복 연습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셔야 실제로 작업할 때 이 포토샵을 고객 앞에서 다루시게 될 건데, 그런 전문성적인 부분도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요. 포토샵 말고도 많이들 활용하는 게 바로 아이패드예요. 요즘에는 타블렛인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많은 편집과 드로잉을, 복합적인 것들을 해줄 수가 있어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패드로도 할 수 있고,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것을 포토샵으로도 해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this fucking punk get away with that? What's the matter?